신장식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운영위 국감도 하시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남들은 국감 대체로 끝났는데 아직도 ING예요. 네, 오늘까지 국감이 진행이 되고 예. 오늘 강혜경 씨, 그다음에 신용환 씨 이런 네. 분들이 그다음에 봉지욱 기자 이런 네. 분들이 다 출석을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예, 증인 참고인으로 다 출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국감을 저희들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모든 아이템이 사소해졌습니다. 다 사소해졌어요. 예. 예, 모든 기사가 다 밸류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분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 목소리 때문에 예. 사실은 오늘 준비했던 게 요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데 예,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명태균 씨가 가고 이틀 뒤에 대통령이 발언하기 시작하고 그 며칠 뒤에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요. 예, 요건. 예, 그다음에 하나는 그 황제 관람 있지 않습니까? 예, KTV. 황제 관람에서 대통령실에서 확인되지 않는 두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 신원도 좀 밝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옛날 청와대죠, 그러니까 예. 청와대에서 그 계산책을 시켰다라고 하는 예,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예,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그 관저 의혹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예. 모든 것이 사소해지셨다. 그분 목소리 때문에. 그분 목소리 때문에 모든 것이 사소해졌다. 충격적인데요. 일단 한번 그분 목소리를 먼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듣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평생 잊지 않겠다 이 은혜를. 그런데 그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 좀 해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분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야 그 전화 끄는 거야. 충격 그 자체입니다. 네. 충격 그 자체고 대통령이 그동안 거짓말로 해명한 사실이 또 확인이 됐어요. 경선 때까지만 하고 자신은 정리를 했는데 박전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들이 관계를 조금 이어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달랬다라고 얘기했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온 겁니다. 5월 9일 통합니다. 그 자백 일단 이 얘기를 네. 최근의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 모두는 오물을 뒤집어 쓴 듯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세 가지 거짓말을 자백을 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 만났다. 네. 많이 만났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상당히 많이 만났다. 거리를 뒀다 경선 이후에. 예. 근데 대선 후까지 계속 통화하고 연락하고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취임식 전날. 취임식 전날까지 연락했다. 예. 그다음에 문자 통화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예. 이게 세 가지 거짓말을 스스로 자백을 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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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통령실 해명을 통해서 드러난 그렇죠. 것이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한 자백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부의가 아니라 확실히 지다. 예. 지 부의가 아니라 마누라한테 지다. 그 말이야. 이렇게 예. 얘기돼 있어요. 알아서 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여기서 이제 지는 이제 부의가 아니라 지로 불렸다 항상. 그렇죠. 4인칭 대명사. 예. 지로 불렸다. 네. 예. 하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원래 11월 4일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시정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네. 하는 날인데 대통령이 안 오고 총리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야 됩니다. 예. 22대 국회 개헌 이후에 대통령 한 번도 안 왔어요. 예. 오셔야 되고요. 예. 국회 개헌식에도 안 왔잖아요. 아니 이거는 책임 아닌가요? 와야죠. 의무예요. 국회 출석해야죠. 예. 와서 반성하고 하야를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야를 발표해라. 11월 4일 윤석열은 하야를 발표해라. 하야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수사받아야 됩니다. 예.
예. 예, 수사받아. 물론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예.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추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수사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하고 네. 또 중앙지검장하고 뭐 이럴 때도 특히 이제 수사팀장하고 할 때도 그 수사를 했어요. 예, 그 박근혜. 출석하라고 했고요. 예. 근데 출석을 안 했죠. 안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 진술을 가지고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고 당무에 개입했다 해서 2년 받았잖아요. 8년 구형했다면서요. 예, 예. 그랬다가 2년을 받았죠. 예. 당무 개입, 공천 개입 건만 가지고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 받아야 돼.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나가서 하야하고 수사를 민간인 신분에서 받아야 된다. 네. 11월 4일 날 국회에 오시라. 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소한 마지막 남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야 발표하고 수사 받는 것이 마지막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다. 네. 예,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자 탈출구다. 이제 이런 당연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이게요. 5월 9일 날입니다. 5월 9일이 무슨 날이냐면 2022년 5월 9일은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입니다. 네. 네. 그 뭐 특히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당선인 신분이고 그 권성동 에이,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당선인 되는 신분이고 실제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 등의 법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어요. 예. 변호사 신장식입니다. 이럴 때 예. 뭐냐면 법조인 신장식. 예, 예. 첫 번째 대통령 당선인은 법에 따라서 인사권을 총리 지명부터 시작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전과 경호를 받는 대상이고요. 별도로 예산도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집행이 됩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공직선거법 제9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합시다. 예. 공무원에 준하지만 그래 좋다. 그럼 준할 뿐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예. 한다면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예. 포함됩니다.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그렇죠. 네, 맞잖아요. 그러네요. 예.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죠. 예, 해당하네. 해당하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예. 5월 9일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사실은 그 형법을 공부하면 누구나 실행의 착수와 실행의 종료, 예.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내지는 예. 실행의 착수를 했는데 실행이 종료되지 않았다 그러면 미수범인 겁니다. 네네. 미수. 예,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비 업무가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착수만으로도 기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네. 기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결과가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범죄에 따라서. 네, 근데 네. 이거는 5월 10일 날 공천이 확정됐죠. 예. 예, 그때 오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오후에 예. 그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오전에 있었고요. 네. 임기는 5월 10일 공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5월 9일 날 보세요. 대화에서도 말들이 많대 당해서 그럼 명태균에게 얘기한 시점에서 네. 이미 예. 실행이 종료됐느냐 행위가 예. 끝났느냐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5월 10일 날 끝났을 수도 그날 오전에 그 행위가 끝났을 수도 있는 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천이 확정된 시점, 공천이 발표된 시점이 행위가 종료한 시점이라고 범죄 행위가 종료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5월 그때는- 10일 오후잖아요. 예. 예. 그때는 대통령이죠. 예. 예. 취임식이 있던 예. 날이고. 5월 9일 날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그때 실행이 끝났다. 예. 범죄 행위가 끝났다라고 예. 볼 수 없어요. 근데 보수 그래서 그거는 수사해야 된다라는 수사해야 된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라는 예. 조항이 왜 있겠습니까? 왜 있겠냐? 공직선거법 제9조에. 네. 그리고 실행이 언제 종료됐느냐 실제로. 확정적으로 저희들은 이게 뇌물죄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뇌물죄에도 해당한다. 네.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도 9일날 실행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 수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처사를 하는 것도 뇌물죄예요. 네네.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해요. 5월 9일날 행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면피 불가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일보도 그렇고요. 어제 그제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요. 기사 되게 재밌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네.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레오 부정처사 등 뇌물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법조계 의견이라고 해서 네. 그 종합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그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 논거를 누구한테서 걷냐면 재경지검 검사장, 서울의 검사장, 네. 뇌물죄 수사를 많이 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등 해서 출처가 한 6군데 되는데요. 다 검사 출신. 다 검사 출신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법무법인 검찰이 예. 법리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관여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김주현 민정수석 그 검찰총장 출신 왜 거기다가 민정수석으로 넣겠어요. 그래서 법무법인 검찰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축으로 해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그리고 네.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법무법인 검찰의 누군가가 중앙일보 기자와 티타임을 하면서 한 사람이 다 불러줬을 가능성, 2사람을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근데 이게 뭐냐? 급해졌다는 겁니다. 급해졌다. 법리 논쟁으로 이걸 끌고 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네. 라는 거죠. 실패할 겁니다. 실패할 거다. 예. 법리로 따질 일이 아니다. 법리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예. 법리로 따지는 일은 법정에 가서 해라. 일단 하야 하시고요. 민간인으로서 수사 받으면서 네. 그때 법리 논쟁하시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취재팀도 5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취임식 전날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보수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행동을 했는지 공무원인 행동을 한 건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5월 9일 오전에는 그날 이제 김지하 시인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추모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일정들이 시작이 좀 되는데 핵심적으로는 차관급 비서실 인선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인사권을 발동을 해서 인사를 쭉 한 거예요. 당선자와 관련된 법률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후에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를 통이동 인수위 집무실로 불러서 접견을 했어요. 이것은 대통령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조선일보는 근데 이분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는에 예. 대해서 예. 지금 정리된 바는 없어요. 법률적으로. 네.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그따위 짓거리를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는 공무원이냐 아니면 공무원에 준하는 자냐. 아니 보세요.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는요. 심지어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 기관 단체 등 해서 심지어는 소위 그 관변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이장님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기자들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예, 있어요. 반장님들도 예. 그 통반장님들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님이 공무원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네. 즉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네. 적어도 예. 그 범위 안에 들고요. 예. 당선인의 지위가 공무원인지 공무원에 준하는 자인지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법정에서 가립시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예.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포함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한 5월 9일에 오전에는 자택에 머물면서 취임 준비 업무 보고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취임사의 원고를 최종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김지아 시인에 대한 페이스북에 그 추모 글을 올리고 오후에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고 비서실 인선 발표를 하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를 인수위 집무실에서 접견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말 단세포처럼 법꾸라지들의 법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디올백과 관련해서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으니 무혐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 국민들이 설득이 됐는지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법리 자체도 지금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예. 대통령실이나 조중동이 주장하는 법리 자체도 너무너무 허점이 많지만 네. 너무너무 허점이 많지만 그 법리가 허점이 없다 손치더라도 디올백 사태로부터 왜 배우지 못합니까? 그게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됩니까? 예. 대표 이렇게 대비해 본다면 유시친 EBS 이사장님 5,000원짜리 식권은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넘기고 경찰에다가 수사기관에다 넘기고 300만 원 디올백은 그냥 마음의 선물이고 예. 접견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해서 입장권. 입장권이다라고 해서 예. 안 넘겼는데 예. 그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이 정권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법리가 됐나요? 법꾸라지들이고요. 세상을 책상 위에서 법전 위에서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다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또 많죠. 벌써 20분이어서 두 어이구야. 번째로 어제 밤에 오후 늦게 민주당에서 추가로 공개한 2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 앞선 대통령의 녹음 파일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샤우팅 파일. 예, 샤우팅 파일.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폭언. 김영선 의원에 대한 폭언이 나오는데 일단 김건희가 권력을 주고 있다. 누가 권력의 실체인지를 명태균 씨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왜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했어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내가 그러면 앉아갖고 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야.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 마이소.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하이소 제발.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나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이랑 온천에서 윤석이 뭐라 할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그냥. 내가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나 남기는 거 봤어요. 그냥 그 버릇 못 주고 그냥. 내가 그러면 앉아갖고 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야.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나도 하기 싫어요 지금. 그래 해야 대표님도 공천받고 다른 사람도 하고. 내가 대통령한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당신은 정권 교체해서 여론이 적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그래 하소 이래 할까야. 김영선이가 이래 하라는데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 오야가 쏘락하면 쏴야죠. 청와대에서 계속 가니까 청와대에서 예? 지역 조사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내가 이문을 남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님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 잘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수에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예? 사람 촉도 모르는 것이 맞아. 서울에 지금 사무실에 언론사 누가 그 사람을 쓰고 누가 그걸 운영한단 말이야. 밤에 괜히 열받고 그러는데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 본인 육선 되고 아무 내하고 인연 끊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네, 샤우팅. 예. 그러니까 그 김영선 의원이 완전 의리예요. 그리고 갑은 명태균 씨예요. 아니 이거는 무슨 부모님이 사춘기에 뭣도 모르고 깝치고 하는 애를 꾸짖는 태도예요. 태도예요. 예. 네 뭐 안다고 거기 어. 앉아가지고 어. 그러고 있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로 하지. 오다가 누군지 몰라 지금? 오야. 아 오야. 오야가 누군지 몰라. 오야는 김건희. 오야는 김건희. 그리고 내가 오다 받았다고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이소. 권력 쥔 사람이 오더를 내리는데 왜 본인이 잡소리를 합니까? 예?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변하는 분이 아니 뭐 내가 해야지 하지, 뭐 한다니까 하지 말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하고 변명해요.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 그러니까요. 오야가 쏘락하면 쏴야죠. 이런 얘기도 하고요. 대통령과 사모위에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되고 그래야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맥락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김영선 의원에게 이렇게 세게 다그치면서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할 거 아닙니까? 권력이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건 김건희가 권력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권력 서열 순위에 대해서 최순실, 정윤회, 박근혜 이 순위를 알고 있었고 V1, V2 이랬는데 명태균 씨가 급부상했지만 실제로는 김건희가 김건희. 권력의 실세다라는 얘기를 명태균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명태균이 최순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김건희가 네. 최순실이죠. 예. 최순실보다 더 강하죠. 센 거죠. 더 세죠. 예. 대통령 자격 있어? 예. 오빠가 대통령 자격 있어? 지금 명태균 씨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오빠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 자격 있어? 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최순실하고 박근혜 관계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적어도 최순실은 뭐 대통령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했던 것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다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네. 뭐 문체부 뭐 휘장 뭐 이런 걸 좀 바꾸 청와대 휘장 이런 걸 좀 바꾸고 싶다고 하니까 언니 나 떠나 드세요. 뭐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런 건 있었지만 예. 여튼 근데 완전히 이거는 뭐 쥐잡듯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쥐잡듯 잡듯이 예. 명태균 씨 그 녹취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지를 아주 쥐잡듯 잡잖아요. 쥐잡듯이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상하 관계에서 회사에서 예. 굉장히 높은 분이 부하에게 상관이 부하에게 뭔가 일 처리를 잘못해서 상당히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뭐 당신이 이렇게 똑바로 일도 못하고 말이야. 열심히도 안 하고 말이야.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거라고.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뭘 또 모르면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권력자냐. 예? 그 권력 서열을 정리해 주셨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본인 거 다 윤석열이랑 오늘 전화해서 윤석열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한테 시키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합니까? 왜 자꾸 본인 생각이 필요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5선 국회의원에서 너 6선 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그렇죠. 잡소리하지 말고 이렇게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고 이 권력 간의 거래는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우리 셋이 하는 거야. 그리고 5선이긴 하지만 당신 이래야 국회 부의장도 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녹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통치한 주체가 김건희요, 김건희. 그러니까요. 여기 네. 보면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쥔 사람이 오더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권력 쥔 사람이 네. 김건희고 예. 권력 쥔 사람이 오더를 내린다. 예.
경희숙님께서 요즘 직장 상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되면 저 그냥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갑질, 예,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합니다. 자, 다음 녹음 파일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조은희 의원에게 전화가 왔다는 건데, 예, 조은희 의원에게 전화 온 녹음 파일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언이 전화 왔더라고. 대표님 이제 내보이라 광역단체장 둘이 앉으시고 김진태, 박한수 진짜 생각하신 대로 쥐는 알잖아. 한 1년 반 전에 내가 봤으니까 생각하신 대로 두 사람 다 앉히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이렇게 진짜 기가 찼어. 대통령 네 분께서 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니 우리 명 대표님이 다 했잖아요. 제 것도 그렇고. 그러면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서울대 나왔어. 촌에서 26살까지 소 젖자다가 나온다는데. 네?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김건희가. 그래 내가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 그래. 김건희가 사람 볼 줄 아는 거지. 네,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한수,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왜냐면 대통령이 3번 지시하고 권성동이 막 싸우는데 사모한테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럼 내가 거기에 트릭을 좀 썼어요. 2022년도에 제가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찍 들으셨네. 예, 일찍 들었고 근데 취재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삼엄한 태도였습니다. 네. 창원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다는데라고 시작을 하면 그 사람 몰라요부터 시작을 하고 취재가 잘 안 됐어요. 뭐 그런데 하여간 당시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명태균은 돈을 받지 않아. 그래서 유명해. 이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는데 명태균은 돈을 안 받아. 신기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돈을 안 받고 공천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뭐 다음에 공천된 사람들한테 반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보면 명단이 나와요. 김진태, 박완수, 조은희 의원의 주장인데 저도 만들었고 그래서 김영선 의원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뭘 아냐 촌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이가 장님 무사인데 내가 처음 윤석열을 만났으면 윤석열 나를 못 알아봤을 텐데 김건희가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가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본인은 저한테 자기는 장님 무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네. 사실이 아니에요. 장님 무사라는 말을 했고 저한테는 낭패라 그랬어요. 1위낭 1위패.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는 1위낭 1위패다. 그래서 낭패 관계여서 서로 앞다리가 짧고 뭐 뒷다리가 길고 뭐 패는 뭐 뒷다리가 짧고 뭐 이런 설명을 하면서 둘이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다라고 네, 네. 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말로 장님 무사라고 했네요. 네. 예, 했고 그리고 김영선, 박완수는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이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조은희 네. 청장은 3월 9일날 대선이랑 같이 치러진 그 선거에서 그 서초구청 청장. 그 서초에서 국회의원이 예, 된 거고요. 맞아요. 예. 예. 그다음에 박완수, 김진태, 김영선은 6월달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명태균은 그 3월에도 6월에도 선거에 윤석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당시 후보 윤석열 후보 네. 3월 9일은 후보였을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당선인 그 이후에는 당선인 신분일 때 예. 지속적으로 윤석열 김건희를 통해서 예.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은희, 박완수, 김진태는 날짜가 달라요. 예. 3개월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후보 경선 대선 후보 경선 시절부터 적어도 지방선거까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예. 그다음에 명태균만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원래 전부터 한 10명한테 물어본다 그랬거든요. 김건희가. 그러니까
뭐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예. 그 서초동 팀과 양재동 팀이 있었다. 지금 뭐 강남 사무실 나오고 강남 있지 사무실 않습니까? 나오죠. 비닐 사무실 나오는데 예. 그 기자들 사이에 퍼진 얘기는 서초동 팀은 법조 쪽이고 예, 주진우 그렇죠. 양재동 팀은 김건희 여사인데 여기에 무속인들이 많았다. 예, 뭐 한 10명 된다. 있다라고 하는 예. 얘기가 소문이 전부터 있었어요. 소문입니다. 있었어요. 소문. 예. 소문이 예,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신기도 있고 보니까 영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꿈의 대화를 하시는 분이고. 저희 오늘 뭐 동아일보 보도 나왔는데 동아일보보다 저희가 창원에 가서 먼저 뭐 저희 그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은 다 이미 알고 예, 있는 네, 내용인데 저도 봤습니다. 뭐 젊은 여자랑 떠나는 꿈을 꿨다고 막 아침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전화 와가지고 명태균 씨가 그래가지고 젊은 여자는 국민과 국가에게 보내라는 거다. 보내서 그 잘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떠나보내니까 이 사달이 나는 거고 김건희 여사 수덕사에 가서 매일 불공들였으면 이런 꼴 안 당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뭐 어쨌든 저희 보도에 다 나온 건데 오늘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왔어요. 예. 예. 그 해결책을 그렇게 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명태균식 해법이에요. 이준석을 국무총리 시키고 뭐 네. 이렇게 해서 수순을 밟아서 넘어가야 된다. 네. 2년짜리 개헌 대통령 해야 된다. 예, 이런 예, 얘기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명태균 하나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처음에는 뭐 천공이었다가 건진이었다가 뭐 등등등 이렇게 사람을 갈아 껴요. 네, 옆에 조언그룹을 갈아 낍니다. 맞아요. 예, 소위. 예, 맞습니다. 그럼 명태균 이후에는 누구를 갈아 꼈을까? 전 그게 궁금해요. 음. 명태균이 지금까지 끝까지 왔느냐?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다른 네. 사람으로 갈아 낀 것으로 보이거든요. 갈아 낀 사람은 누굴까? 네,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자신을 지배하는 어떤 그 사람이 있지 않으면 네. 홀로 서기 어려운 캐릭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도 쓰고 나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 홀로 뭔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예. 명태균 씨도 김건희도 얘기하고 그렇게 있죠. 판단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제 판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얘기에서 나오는 네. 얘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는 영적인 대화, 꿈의 대화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명태균 다음에는 누구로 갈아 꼈을까? 사실은 이제는 장성철 소장이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게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들은 게 있지만 하여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이거보다 더 기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또 나올 것 같아. 더 있어요. 예, 명 말고 그 다음에 갈아 낀 사람. 예,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실제로 얘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여간 장 기자님. 네, 의원실에서 좀 잠깐 뵙죠. 네 그렇게 제가 저기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아유, 하여간 지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김진태 건 그러니까 강원도지사 뭐 체육시설 찾아가서 자꾸 전 체육시설이라는데 운동시설에 그 이준석 대표의 그 녹음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 뉴스토마토 박형광 박형광 기자 기자랑 얘기했던 나눈 거. 거기에서 가서 충성맹세. 그렇죠. 충성맹세. 이거는 사모는 반밖에 모른다. 대통령이 3번 지시하고 권성동이 막 싸우는데 사모한테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트릭을 좀 썼어요. 뭘까요? 그러니까요. 이 트릭이 뭘까요? 이 트릭이 뭘까? 예. 이 트릭이 그 소위 지금 명태균과 김건희 두 사람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주작과 주술의 나라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네. 보여서 이제 국민들이 지금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 경선 기회를 얻었어.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는 경선을 했죠. 예. 경선 그러면 개입할 게 경선 기회를 얻는 데까지는 명태균과 김건희가 충성 서약을 통해서 경선 기회를 얻는 데까지는 갈 수가 있어. 네. 예. 예. 그다음에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썼을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유세단장 윤상현을 박대출로 바꾼 게 나였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약간 명예훼손성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은 명태균 네. 씨와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이동훈 씨, 네. 이동훈 씨도 사실은 명태균 씨가 교체를 뭐 그 얘기 나왔죠. 예. 대변인 뭐 예. 닷새 만에 그렇죠. 발령받은 지 닷새 만에. 예. 근데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동훈 씨 목소리 들어봤어요?
그래서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목소리 들어보고 얘기해 보세요. 윤 대통령하고 맞는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감이 많이 발달하신 분이에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보고 사람을 보는 자기는 이제 사람을 보는 거고 그 사람을 잘 써야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써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좀 많이 뒤틀린 상태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네.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 삼성 이병철 회장 시절에 네, 삼성그룹 최종 면접에 이병철 회장과 관상쟁이. 같이 주술이 관상쟁이가 들어와서 예. 이병철 회장과 관상이나 이게 맞느냐 기운이 맞느냐를 네. 보는 사람이 들어왔었다는 얘기가 맞아요. 이거 뭐 많은 분들이 확인해 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명태균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인사 다 하실랍니까? 라고 예. 김건희가 얘기를 했던 거죠. 인수위에 들어와서 들어와서 면접관으로 인사를 해라. 면접관으로 다 해라. 예. 그런 게 이병철 옆에 있던 관상쟁이랑 똑같은 역할을 네.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예. 그 말들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앞으로 이제 추가 공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오늘 아침에 노정면 의원님이 민주당 팀장이거든요. 지금 네, 네, 이 사건. 네. 그래서 이 민주당 팀장인 노정면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이제 2차례 출연을 해서 그러셨구나. 추가로 예. 근데 NCND예요. 확인은 안 해주는데 확인을 안 해주면 있다는 거거든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녹음 파일도 나올 것이고 뭐 이럴 걸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김 여사 녹취 파일 그 목소리가 나오겠죠.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올 네.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김 여사 녹음 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명태균 씨가 2022년도에 그 대우조선 해양에 시찰을 가잖아요. 네네네. 노조 파업 때. 그러고 나서 실제로 대통령이 그 발표도 하고 이게 예, 그 얘기 좀 대우조선이 네. 제가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 쭉 확인을 한 건데 6월 2일 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그냥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냥 냅둡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예.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도 가고 막 가요. 예. 가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때 유채한 지부장이 그 소위 강금 스스로를 강금하고 맞아요. 있었던 예. 그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없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근데 지금 7월 16일 날 명태균이 대우조선을 방문을 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이영호 부사장 그리고 박병문 전무 만나요. 이 예. 사람이 명태균을 왜 만납니까?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명태균 씨는. 예. 근데 가서 만나서 조선소 전체 야드를 돌아본다고 하는데 네. 야드를 같이 돌아보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날 설명 자료도 파일로 보내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 7월 18일 날 네. 대통령이 갑자기 총리 주례회동에서 공권력 투입을 암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전에 그렇게 하고 나서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요. 네. 여기에서 뭐 한동훈 법무, 추경호 기재부, 이상민 행안, 이정식 노동, 이창양 산업 5개 장관이 만나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권력 투입과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파업 현장에 헬기 2대가 뜹니다. 같은 날 헬기 2대가 뜨고 현장은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라고 보고 공권력 투입되면 어떻게 대처할까를 그때부터 논의를 해요. 네.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도어 스태핑에서 또 국민이나 정부가 다 같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더니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예요. 네. 그 당시는 네.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날 대통령이 또 도어 스태핑에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권기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협상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같은 날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7월 22일 날 협상이 타결돼요. 7월 16일 명태균부터 시작을 해서 18, 19, 20일까지 예. 대통령이 3번을 18일, 19일, 20일 3번을 얘기를 합니다. 네. 관계장관 대책회의 하고요. 헬기 투입되고요. 경찰 5개 중대 가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 이제 사실은 저는 이때에 그러면 명태균 씨가 본인이 시찰을 하고 나서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보고를 했다는 예, 거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이런 강경 대응 주문을 하고 실제로 관계 장관 대책 회의를 통해서 노조를 제압. 헬기 2대 떴다니까요. 그러니까 헬기 2대 떴어요. 헬기 2대는 저기 뭐지 그 어디입니까 예전에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예, 그 예. 쌍차 쌍차 뭐 그렇죠, 이럴 헬기. 때 예. 보고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저는 그 누굽니까 저 노종면 의원이 네. 사업 얘기를 가지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이 갈등을 한 거다라고 팁을 줬어요. 기자들이 이걸 좀 취재를 해봐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명태균 씨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회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하나오션.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대우조선의 해양을 인수한대예요. 인수를 받았어요. 싸게. 음. 예, 원래 그 하나오션이 그 대우조선 해양을 뭐더라 뭐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지 이따가 이제 김용남 의원님 오시면 이제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싸게 인수를 했다. 하나오션 인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023년에 대우조선이 한화로 인수합병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과정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추가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도 네네. 예, 그 뭐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도 좋을 것 추가로 같다. 취재를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그 당시의 정황만 지금까지 네. 드러난 예. 그 녹취록에서 나온 그 당시의 정황은 16일 이후 갑자기 대통령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까지를 다 동원을 불러내가지고. 다 불러내가지고 예. 노동자들을 압박을 했고 타결을 짓게 만들었다. 네. 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명태균 씨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를 주변의 지인들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노동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건지는 저희도 좀 추가로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3. 예, 의원님 이제는 이제 가셔야 돼요. 일단은 저 국감을 하러 가셔야 돼서 저희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의원님 오시니까 35,600명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입니다. 예, 이럴 때 이렇게 아이템을 예. 많이 주시니 의원님 이럴 다 때 다룰 수가 없어. 저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네네. 취재 편의점이 취재 마트, 취재 대형 유통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네. 좋아요부터 눌러야 이게 알고리즘을 좋아요. 탈 수 예. 있어요. 지금 네. 36,000분이 보시는데 좋아요가 7,000 한 개.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뭐가 네. 됐든 예, 저희들 더 열심히 취재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진실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건강한 언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